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텝업 초급어휘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울 테마는 바로 일기예보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매일매일 숨쉬듯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일기예보입니다. 자, 일기예보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 여러분들 오늘 기억해 두셨다가 프랑스어로 일기예보 듣고 바로바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기예보부터 불어로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자, 일단 날씨 그리고 기후 이렇게 있죠. 날씨는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날씨는 르똥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 마지막 빼 s 발음되지 않아요. s도 발음되지 않고 빼도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발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르똥이고요. 사실 이 르똥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날씨, 두 번째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날씨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언제가 시간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그 대화나 어떤 상황의 맥락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구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는데요. 막상 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황을 이제 만나보시면 생각보다 구별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날씨, 르똥, 그리고 시간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 기후, 대륙성 기후다 이런 얘기하죠. 자, 그럴 때에는 le climat 하시면 되고 마지막 때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클리마트 아니고요. le climat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일기예보, 날씨를 알려주는 일기예보는 불어로 la météo라고 하시면 됩니다. la météo. 그 다음에 온도, 그죠? 몇 도다, 27도다, 35도다 이런 표현도 나오겠죠? 온도는 la température 하시면 됩니다. température 이렇게 잘라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지금 보면 이 떵, 그죠? 요 떵이 날씨라는 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la température.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우리 기후가 또 많이 날씨가 바뀌게 되는데요. 계절은 la saison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의 시즌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자, 한 번씩 읽고 넘어갈게요. 날씨, le temps, 기후, le climat, 일기예보는 la météo, 온도는 la température, 계절은 la saison.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기예보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보통 해가 떴다, 구름이 꼈다, 안개가 꼈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천둥, 번개가 친다, 바람이 분다 이런 단어들 참 많이 나올 텐데요. 이 단어 각각 불어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해는 le soleil, 구름은 le nuage, 안개는 le brouillard입니다. 마지막 대 발음되지 않고요. 여기 반모음인 거 기억하세요. brouillard까지 발음하셔야 됩니다. 비는 la pluie, 눈은 la neige, 천둥 번개는 l'orage, 그 다음에 바람은 le vent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때 발음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날씨가 맑다, 해가 떴다, 바람이 분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 다 이 단어들이 활용이 되니까 꼭 저랑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해, le soleil, 구름, le nuage, 안개, le brouillard, 비는 la pluie, 눈은 la neige, 천둥 번개, l'orage, 바람, le vent.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 봤던 해, 구름, 바람 이런 것들이 실제 동사랑 어떻게 같이 붙여서 활용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해가 비치다, 바람이 분다, 안개가 끼다, 구름이 끼다, 비가 오다, 눈이 오다, 천둥, 번개가 치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같이 볼게요. 보통 날씨를 말할 때에는 faire 동사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l fait를 하고 뒤에 해가 떴는지 구름이 있는지 바람이 있는지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해가 비치다, 해가 뜨다는 il fait du soleil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해가 비치고 있는 쨍쨍하게 해가 떠 있는 그런 날씨가 됩니다. il fait du soleil. 근데 해는 사실 햇빛이 비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측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 관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햇빛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l fait du soleil. 그러면 해가 비치는 날씨.
그러면 바람이 분다. 바람도 마찬가지로 양을 측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il fait du vent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좀 분다. 안개가 끼다 마찬가지입니다. il fait du brouillard. 그죠? 얘도 마찬가지 안개가 얼마나 꼈는지 수치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개가 좀 끼다. 그죠? 그 다음에 구름이 끼다는 이렇게 구름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il est nuageus입니다. 형용사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être 동사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날씨로 본다면 구름이 끼면 보통 하늘이 약간 이렇게 회색빛이 되잖아요. 그래서 il fait gris를 쓰기도 합니다. 자, gris는 회색의 라는 뜻이에요. 회색이 된 날씨, il fait gris 또는 il est nuageus라는 표현 둘 다 빈도수가 높아서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다, 눈이 오다는 비가 오다라는 동사가 있고 눈이 오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비가 오다는 pleuvoir라는 동사 원형이 있는데 얘를 일에 맞춰서 동사 변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il pleut 하고 neige도 neiger라고 하는 눈이 내리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일에 맞춰서 il neige라고 동사 변화시켜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단어가 짧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faire 동사를 활용해서 날씨를 말하다 보면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냥 일을 붙여서 il pleut, il neige 두 개를 그냥 통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오다, il pleut, 눈이 오다, il neige. 그 다음에 천둥 번개가 치다. 얘도 il fait orageus라고 하는 천둥 번개가 치는 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il fait orageus입니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해가 비치다. il fait du soleil. 바람이 분다. il fait du vent. 안개가 끼다. il fait du brouillard. 구름이 끼다. il est nuageux 또는 il fait gris. 그다음에 비가 오다. 동사를 그대로 바꿔서 il pleut. 눈이 오다. 마찬가지 동사를 바꿔서 il neige. 그다음에 천둥 번개가 치다. il fait orageux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기후에 관련된 표현들을 좀 동사랑 같이 모아서 볼게요. 날씨가 보통 오늘 날씨가 좋아? 안 좋아? 이런 표현을 많이 일상생활에서는 참 많이 쓰죠. 뭐 구체적으로 뭐 해가 뜬다 하지만 해가 뜨면서 바람이 불어서 온도가 몇 도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죠. 일기예보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오늘 날씨 좋대? 좋대.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씨가 좋다 안 좋다 보면 되고 같이 덥다 춥다. 날씨가 덥다 날씨가 춥다. 그다음에 날씨가 건조하다 날씨가 습하다. 이렇게 기후에 관한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게요. 자, 우리 날씨를 말할 때는 faire 동사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faire 동사 뒤에다가 더운, 추운, 좋은 이런 형용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날씨가 좋다는 il fait beau, 그죠? 아름다운 날씨예요. 그런데 날씨가 안 좋다는 그러면 il fait 나쁘다라는 형용사를 붙여주면 됩니다. il fait mauvais, 그죠? 날씨가 안 좋다, 날씨가 나쁘다. 덥다는 더운을 붙여주면 돼요. il fait chaud, 마찬가지 춥다는 추운 il fait froid. 건조하다는 건조한이라는 형용사 il fait sec. 습하다는 습한, 습기가 있는 이라는 형용사 il fait humide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 faire 동사로 il fait가 거의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통으로 기억하시고 뒤에 형용사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씩 같이 읽어볼게요. 날씨가 좋다, il fait beau. 날씨가 안 좋다, il fait mauvais. 날씨가 덥다, il fait chaud. 날씨가 춥다, il fait froid. 날씨가 건조하다, il fait sec. 날씨가 습하다, il fait humide. 네, 잘하셨습니다. 자, 기후와 관련된 표현들 또 마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 faire 동사를 써주시면 되고 여기도 맑은, 깨끗한, 그 다음에 어두운, 그 다음에 신선한, 시원한 이런 형용사가 붙었습니다. 자, 날씨가 맑다는 il fait clair. clair는 원래 이렇게 해가 하늘이 개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뭐 구름이 한 점 없고, 그죠? 해가 쨍쨍하고 아주 맑게 개인 하늘을 말할 때는 il fait clair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름이 껴서 좀 어둡다라고 할 때는 il fait sombre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두운이란 뜻이 되고요. 선선한 날씨, 가을 바람이 불어서 예를 들어서 선선하다라고 할 때는 il fait
frais 해주시면 됩니다. frais가 시원한, 선선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il fait frai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faire 동사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faire 동사로 돼 있는 걸로 말한다고 보시고 아까 앞서 봤던 것들 중에서 être 동사를 썼던 그런 이제 단어들은 따로 암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기억하기는 편할 것 같아요. 보통 faire, il fait가 거의 고정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런 형용사들을 또 묶어서 2개, 3개 형용사를 붙여서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고 선선하다. 날씨가 좋고 선선하다라고 할 때는 좋다, 선선하다를 2개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il fait beau et frais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하늘이 깨끗하고 선선하다라고 할 때는 il fait clair et frais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봤던 기호에 관한 표현들은 il fait를 해놓고 뒤에다가 형용사를 계속 연결해서 해주면 여러 가지 날씨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씨가 정말 끝내주는 날씨야. 해는 쨍쨍하고 바람은 선선하고 온도는 딱 좋고 산책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야.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쓰면 돼요. Il fait un temps magnifiqu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 il fait magnifique라고 해서 그냥 faire 동사 뒤에 magnifique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il fait 형용사로 하셔도 돼요. il fait magnifique 그러면 날씨가 완전 엄청나 너무 좋아 이런 뜻인데 그것도 가능하고 여기에 un temps 날씨라는 표현을 하나 더 넣어줌으로써 완벽한 날씨가 됐어 라는 뜻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정말 좋다, 너무 완벽하다라고 할 때는 il fait magnifique 가능하고요. il fait un temps magnifique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 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하면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방금 봤던 이런 날씨나 온도나 기후에 관한 표현들 같이 묶여져서 우리가 계절과도 같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계절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봄은 le printemps, 여름은 l'été, 가을은 l'automne, 겨울은 l'hiver 이렇게 같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마지막 S 발음되지 않고요. l'automne, 이거를 l'automne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이 계신데 얘는 l'automne, N가 발음이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l'automne, 끝입니다. l'automne. 그리고 l'hiver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얘네가 사실은 다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면 봄에, 뭐 여름에, 뭐 여름에 한국은 뭐 여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덥고 습합니다. 이런 표현을 넣는다고 하면 여름에라는 표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앞에다가 아를 추가를 해줘서 오, 아르 합쳐져서 오 전치사를 넣어주셔야 돼요. 오 printemps, 봄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네가 다 남성 명사라고 말씀을 드려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오에때, 오automne, 오히베어가 원래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봄 빼고 나머지는 다 엉이라는 전치사를 붙여줘야 돼요. 왜? 공교롭게도 여름, 가을, 겨울은 다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오를 해주면 모음 충돌이 돼요. 그래서 오에때라고 하면 발음이 안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음상의 편의를 위해서 여성 명사 앞에 붙는 이 엉, 전치사를 대신 써줍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오에때 아니고요. 언에때, 그래서 리에종에서 읽어주셔야 되고요. 가을에도 오automne 아닙니다. 언automne, 리에종에서. 겨울에 오히ver 아니에요. 언히ver 이렇게. N이 뒤로 붙으면서 발음하기 조금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남성 명사라고 외우고 있으면 여름에, 봄에, 가을에 이렇게 할 때 순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있는 형태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au printemps, 나머지는 en été, en automne, en hiver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씩 읽어볼게요. 봄, le printemps, 봄에, au printemps. 여름, l'été, 여름에, en été. 가을, l'automne, 가을에, en automne. 겨울, l'hiver, 겨울에,
en hiver.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음의 문제 때문에 얘네 여름, 가을, 겨울은 엉만 붙는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한마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Quel temps fait-il ce soir? Il fera un froid de canard. 네, 자, 우리가 날씨가 어때? 라고 물어볼 때 Quel temps fait-il?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날씨를 물어볼 때 우리가 il fait beau 이렇게 faire 동사를 썼기 때문에 물어볼 때도 il fait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quel temps fait-il을 그냥 통째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그 뒤에 어떤 날씨, 어떤 날짜, 어떤 순간인지는 따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Ce soir.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저녁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라는 뜻이 되고요. 오늘 아침이라고 한다면 ce matin. 그죠?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뭐 날짜를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요일을 붙여주셔도 되고, 뭐 주말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quel temps fait-il ce soir? 오늘 저녁에 날씨가 어때? 라고 했는데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il fera un froid de canard 라고 했어요. 자, fera는 우리 faire 동사의 미래형이죠. 단순 미래형이고. 그런데 요 표현이 있어요. un froid de canard. 이걸 직역하면 canard, 오리의 겨울 이런 뜻이거든요. 오리의 추위. 근데 이게 정말 몸이 얼 것처럼 엄청 추운 날씨를 불어로 un froid de canard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주 수거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정말 현지인 같은 표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오리의 추위, un froid de canard, 엄청나게 추운 날씨 말합니다. faire 동사랑 같이 접목해서 써주시면 돼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저녁에 날씨가 어때? Quel temps fait-il ce soir? 엄청나게 추울 거야. Il fera un froid de canard.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스텝업 어휘 마지막 수업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1강부터 15강까지 어휘의 종류들을 많이 이제 외우셨고, 그다음에 이제 테마별로 여러 가지 묶어서 공부를 해보셨을 텐데요. 배웠던 어휘들은 까먹지 않고 여러 번 활용해 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어휘들 정리해 주셔서 어휘를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문장을 만들어서 암기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요. 꼭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복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수업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À la prochaine!